부자의 법칙 제5장 성공적인 삶을 위한 육체, 정신, 영혼의 기능 수행. 두 번째 갑니다. 지능을 가진 물질은 당신을 위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가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큰 사람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나에게 주는 거지, 내가 원하니까 옆 사람 거 뺏어다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다. 경쟁의 생각을 없애야 된다. 내가 돈 많이 벌려면 옆 사람 거 뺏어와야 돼. 쟤하고 경쟁해서 제가 많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경쟁의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과 경쟁하지 말고 창조해야 한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올 필요가 없다. 애써 흥정할 필요도 없다. 사기를 치거나 이익을 취할 필요도 없다. 보수를 적게 주면서 일을 시킬 필요도 없다. 남의 재산을 탐내거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가 가진 것 중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은 없다. 그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 갖는다. 물건이 한 개니까 제가 가졌으면 난 못 갖는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지 않고도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자 멸시하잖아요. 부자를 나쁜 벌레 보듯이 보죠. 나쁜 벌레인데 나쁜 벌레를 죽이고 싶어서 잘 안 죽어. 얘가 생명력이 찔기고 잘못하면 나를 물어. 그러니까 깨갱하고 살아야 돼. 그냥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부자 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자 될 필요도 없으면 그런 식으로 부자 된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안 그러면 되고 난 부자 되면 되니까. 경쟁자가 되지 말고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말입니다. 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서 부자가 되면 돼요. 갖고자 하는 것을 갖되 그것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현재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야 한다. 방식도 나오죠. 앞서 말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과정으로 막대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분도 경쟁적으로다가 돈 번 사람들 안 되는 거죠. 경쟁에 관한 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매우 부자가 된 금권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때로는 산업의 성장처럼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인류 발전 운동의 물질로서 조화를 이루었다. 맞죠? 록펠러, 카네기, 모건 등은 자신도 모르게 초월적 힘을 대신해 생산업의 체계화 및 조직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조리하게 돈을 벌었어도 그렇게 큰 기업,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세상에 이익된 바를 한 게 있어요. 왜? 나도 그 물건 쓰고 그 조직 체계, 그것이 발전하면서 세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을 했으면 반대급부적으로 악한 일도 생기고, 악한 일을 했으면 반대급부적으로 선한 일도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들은 모두의 삶을 진보시키는 데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잘한 일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된다. 못한 일은 못한 일이고, 못한 일 때문에 잘한 일까지 덮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이루어낸 조직 생산을 곧바로 뒤이은 부류는 유통기구를 조직한 사람들이다.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유통자가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 되죠. 억만장자들은 선사시대에 살았던 공룡과 같다. 그들은 진화 과정의 필수적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들을 생산해냈던 바로 그 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실로 부자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 뼈 있는 말이죠. 네. 그들이 진실로 부자였던 적은 없다.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네.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의 개인적 삶의 기록을 보면 극빈한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을 발판으로 모아진 부는 만족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이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 건데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것이 될 것 같으면 이걸 지키려고 밤잠을 못 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법칙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적 마인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서는 안 된다. 돈이 한쪽으로 치중되고 은행가 등에 의해 조절되므로 이 과정에 개입해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쟁심 속에 빠져들게 된다. 이게 뭐예요? 금융업자들 쪽으로 가는 거고, 제가 볼 땐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융가들이 머리를 막 써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거를 사회 전반에 뿌려. 모든 사람들, 일명 우리가 개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금융 자본을 통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면 결국 그건 경쟁이다. 그런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뭔가를 창조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를 해야 할 힘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간직하고 있던 창조적 움직임마저 멈추게 된다.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다 보면 돈에 대해서 찌끄러기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그 찌끄러기도 큰 돈을 굴리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창조적 에너지마저 많이 소실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땅속에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금광이 아직 남아있다. 만약 금광이 없다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물질이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창조될 것이다. 이때 근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광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때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지. 금이 꼭 굳이 발견된 금광으로 싸우지 마라. 근데 만약에 금광이 진짜 사라진다면 이 우주의 큰 사람이 금광에 버금가는 물질을 우리한테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로 하는 돈이 생길 것이다. 새 금광의 발견을 위해 10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한테. 가시적인 공급에 눈을 돌리지 말고 무형 물질의 제한 없는 부를 주목해야 한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눈을 계속 돌리지 말고 무형 물질이 제한 없는 부, 이거에 주목해라. 그리고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사용할수록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빨리 믿고 수용을 해서 빨리 사용해라. 그러면 부는 빨리 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모든 것을 독점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시적인 것만 보기 때문이다. 집 지을 준비를 하기도 전에 최고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땅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은 일순간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연합이나 기업 합동이 지구 전체를 소유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서 오페크 만들어가지고 중동이 석유를 가지고 무기화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두려움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은 쓸데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내가 돈을 못 벌고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갖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물질로부터 창조된 것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공급은 무한하다. 다음의 문구를 명심하라. 원래 정리했던 거 계속 마지막 장에 이제 쓰고 있어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해 스며들고 가득 채워. 생각하는 물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쨌든 다 있다는 거야. 내 주변에. 이 물질대에 있는 사고는 생각에 의해 영상화된 것을 생산해낸다. 영상화된다는 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양 사회에서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하죠. 그 뭐 시크릿이라든가 뭐 상상해라, 사진을 붙여라 뭐 이런 거. 어쨌든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사고에 의해서 생각으로 만들어진 영상화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쵸?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무형 물질 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 형태, 최고급 자동차를 찍어내. 그거를 형태를 상상해서 이 무형 물질에 탁 도장 찍듯이 찍으면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 나만이 창조할 수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 그거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5장 마무리했습니다.